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천 의원 질의하시죠. 예, 최재천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4페이지에서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 그러니까 재판 단계에서 국선 변호를 하던 것을 수사 단계까지 변호인 참여를 확대시키겠다. 그래서 장병 인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말은 좋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2005년 2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5군단 보통군사부분 실무 담당자는 진정인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고 결정되었음에도 헌병대장한테도 통보하지 않고 진정인에게도 국선 변호인 선임 사실을 송달을 고지해주지 않고 또 국선 변호인은 한 번도 접견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28일 5군단 법무참모에게 5군단 헌병대 형무 담당관 서면 경고 조치하고 5군단 군사법원 법원 서기에 대해서 서면 경고 조치하고 직원교육 실시하고 5군단 헌병대장에게는 역시 헌병대 형무 담당관 중사를 서면 경고하고 직원교육 실시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거 수용하셨습니까? 우리 육군 법무관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법무관리관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인권위에서 권고한 대로 법원 서기 이모 중사하고 형무 담당관에게 그 각 경고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그것 보내주시고요. 예. 제도가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수사 단계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요 사안은 조금 좀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금 좀 특이한 게 평소에 그 피고인이 영창에서 그 서류를 찢는 등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네, 그런 점은 좀 개호 보여요. 기물을 예. 또 화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약간의 정신적인 그런 느낌은 그리고 보이는데 이제 국선 변호인은 이런 이제 절차가 누락이 돼서 국선 변호인이 사전에 접견한 바는 없지만은 군판사 면담을 요청을 해서 군판사가 가서 직접 면담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예, 그 다음에요. 특이한 케이스 같습니다. 예. 자, 다들 한번 이 사건 들어보시죠. 이게 검찰의 공소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있습니다. 2004년 7월 2일 상사 김성긴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말이야 상사가 뭐 높은 계급인 줄 알아? 이렇게 모욕하고 그 다음에 상병에게 우측 손바닥으로 동인을 방탄못 쓴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고 그 다음에 육사 출신 후배 소령 지인에게 개새끼 밖에 나가면 굶어 죽는데 군대니까 먹여 살려준다 이렇게 모독하고 차문을 발로 차서 그 충격으로 우측 손가락을 한번 쳐가지고 우측 손가락 타박상 입히고 검정색 플러스 팬츠으로 오른쪽 손등 부분을 약 4번 정도 찍어서 표피 창상 입히고 화가 나서 오른쪽 손날로 동인을 가슴 부분을 3회 정도 때려서 폭행하고 대위 이신의 방탄못 쓴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그 다음에 역시 그 간부들에게 지형정찰했다는 이유로 대대장 없으면 죽여서 이 자리에 파묻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공인을 모욕하고 어느 정도 처벌해야 옳겠습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대부분 이제 군사법원에도 배심제 도입하신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법무관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정신적인 충격에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전역 지원서를 냈어요. 육사 출신. 예. 장래가 촉망한 대위가. 기소유예했습니다. 기소유예. 사병들 가혹행위만 문제 삼지 장교들 가혹행위는 저희들이 문제 삼지 않아요. 제가 일관되게 가혹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런 말 듣고 누가 요즘 군생활 하겠습니까? 이게 정당한 명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대장 없으면 죽어서 이 자리에 파묻어요? 개새끼 밖에 나가면 굶어 죽는 애 군대니까 먹이 살려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군 책임자들이 많은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군에 쭉 흘러온 하나의 군기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지휘관들의 그 지휘 통솔의 행태가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국민들 보기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정말 어떤 일관성 있게 지휘관들의 그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 처벌도 강화해서 예. 앞으로 뭐 기소유예 그런 건 아니고 예. 군에서 이런 지휘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 지금부터 그런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급 장교나 예. 준사관에 대한 가혹행위 부분도 반드시 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예.
이라크 평화재건사단 형사사건 처리 현황을 받아보니까 17건 중에 10건이 국내에 있을 때 일이에요. 이건 장병을 선발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미 사고를 저질러 놓은 사람들이 도피하려고 이라크를 간 증거예요. 정밀하게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17건인데 네. 10건은 이미 차출되기 전에 부대에서 저지른 범죄들입니다. 훨씬 사고 요소, 이를테면 전방을 우리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저희들 전방 투입할 때 사단 바꿀 때 전방으로 연대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험 요소 있는 사람들 다 빼내잖아요. 근데 왜 자이툰 부대변선은 이 정도 검증을 못 해냅니까? 그 오지 보내면서. 저희들이 이거 보낼 때 상대 음선에서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쟁을 거쳐서 이를 뽑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됩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앞으로. 전부 다 벌금 받아요. 그러니까 네. 밖에 있으면 여기서 재판 받았으면 저도 군 법무관 기준으로 판결을 보는데 네. 여기 있었으면 실형도 받고 집행유예 받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전부 다 벌금형 받았습니다. 거기서 재판 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도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입니다. 거기서 저지른 사건이 7건인데 왜 이리 절도가 많습니까? 7건 중에 3건이 절도입니다. 나머지는 업무상 과실치상 돌은 폭력. 컨테이너 막사라는 특수한 환경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이건 자이툰 부대 군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예요. 거기 가서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서로? 내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분석은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해서 다음 보고 때 그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뭡니까? 카시미 뭐랍니까? 그 민병대. 카시메르가 합니까? 페스메르가. 페스메르가. 예. 페시메르가 이거. 네. 이거 저도 사실은 올 초에 들었습니다. 올 초에 들었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 혼자 듣고 말았었는데 전 사실 그때 1월 초에 듣기를 러시안 롤렛 게임을 했다. 그런 장난을 쳤다. 이렇게 들었어요. 기록에 그런 말 안 나옵니까? 그런 말 안 나오고. 그런 말은 절대 안 나옵니까? 예, 그런 말 안, 제가 읽은 보고서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죽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 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정식 문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이제 가혹행위는 두고요. 그 다음에요. 예. 두 가지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신설, 저 이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 저는 이것도 역시, 이제, 기무사, 이쪽, 그 다음에 군 감사, 이 범위에는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이 자칫 서로 방치하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서로 방치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될까 염려됩니다. 이를테면,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 군인 공개외, 여기가 군검찰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사실상 민간검찰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각종 부정부패 비리가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이것도 외청으로 나가면 일반 수사기관의 영역으로부터도 멀어지고 그렇다고 민간검찰이 군 영역인데 함부로 개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대부분 이건 군수이기 때문에 군 기무사가 관여할 텐데 결과적으로 사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은 상시 감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돼 있고 법무실을 잘 운영하겠다. 방위사업 전문 변무관과 민간 전문 법조인을 대거 영입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로는 부족하고 민과 군 사이 이중으로 스크린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만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최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언뜻 들어오는 아이디어는 우리 군 검찰관이나 또는 어떤 형태든 간에 검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편성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관실이 있으니까 감사관실에다 군 검찰관을 파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예. 또 법무실을 좀 더 어떤 형태든지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직제라든지 그 방위사업법을 아마 국회에서 아마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경우에 저희도 보완을 해서 한번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해주겠습니다. 경비교도 감축 계획이 있는데요. NSC에서 이런 것까지 회의를 주재합니까? 지금 병력 자원이 모자리기 때문에 경찰, 그 다음에 법무부, 소방 등등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정 문제 때문에 그런 예, NSC 병력 조정 문제 때문에. 3번 정도 회의를 했던데 예. 저는 한편으로는 NSC가 할 일도 없다 이 생각도 들고 또 반면으로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경비교도대 임무를 보면 교정시설의 경비가 주 임무입니다만 무장공비 등 침투 거부 작전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시설 경비라는 그런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무장 공비 등 침투 거부라는 관점에서 제가 뭐 법사위를 관할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그런 특성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점을 좀 강조해서 급작스러운 감축이 없도록 좀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